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입마름, 단순히 물만 마신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입이 마르면 단순히 물을 많이 마셔라,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다,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 사실 핵심은 단순한 수분 부족이 아니라 이 침이 나오지 않는 문제, 즉 구강 건조증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구강 건조증의 원인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 수면 습관의 문제로 침 분비가 억제되는 경우인지, 고혈압이나 알레르기약 같은 약물 부작용인지 등에 따라서 이 원인을 먼저 찾게 되면 그에 맞는 해결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제가 딱 한 가지 약속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물만 아무리 마신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이 구강 건조증의 진짜 원인과 이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관리 방법까지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7년차 치과의사 장윤준입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아마도 이런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이 물을 하루 종일 마시는데도 입이 계속 말라요. 이 아침에 일어나면 혀가 갈라져 있고 입안이 화끈거리고 입냄새까지 심해요. 이 입마름은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누군가에게는 어떤 치료 방법이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이 누군가에게는 전혀 소용이 없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밤에 잘 때 심한 유형, 이 약 때문에 생긴 유형, 이 혀가 아프고 화끈거리는 유형, 이 전신질환이 의심되는 유형, 이렇게 각 유형별로 대표적인 궁금증들에 답변을 드리면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에 잘 때 입이 바짝 마르고 새벽에 자주 깨요. 왜 그런가요? 이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입이 마른다. 이건 대부분 수면 환경 그리고 호흡 방식의 핵심입니다. 원인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입을 벌리고 주무시는 습관, 즉 구호흡, 그리고 코막힘, 비염, 축농증 등 때문에 이 코로 호흡이 불가능, 그리고 누구든지 수면 중에 침 분비가 줄어드는 생리적 현상, 이 세 가지가 대표적 원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보실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요, 방의 습도는 40에서 50% 정도로. 왜냐면 이 습도가 너무 높아도 곰팡이나 비염이 악화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취침 3시간 전부터는 이 카페인이나 술 줄이기, 그리고 잠들기 직전에 짠 음식이나 매운 음식 피하기, 마지막으로 가능하면 옆으로 자기. 이것은 코골이와 구호흡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이 물을 계속 마셔도 해결이 안 돼요. 껌 씹으면 좋다던데 이거 맞나요? 핵심은 이겁니다. 입마름은 수분 부족이 아니라 침 부족인 경우가 많다. 이 물은 입안을 젖게는 해줄 수 있지만 이 침샘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 껌이 효과가 있는 사람의 조건은요, 침샘의 기능은 남아있는데 이 긴장이나 스트레스, 약물 등으로 침샘 분비가 줄어든 상태여야 가능합니다. 이런 분들은 자일리톨 같은 무설탕 껌 또는 식사 시에 꼭꼭 씹으시는 습관 등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은요, 턱 관절이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래 씹으시게 되면 턱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껌을 씹다가 주무시는 행동은 혹시라도 질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이 입이 마른데 혀가 화끈거리고 아파요. 이 백태도 심해요. 이 경우는 단순히 입마름보다 단계가 더 올라간 겁니다. 입마름이 오래 가시게 되면은 침의 자정작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혀의 표면이 거칠어지고 이 백태가 늘고 점막이 예민해지고 이 구강 자결감이라고 해서 화끈거림까지 늘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집에서 해보실 수 있는 것은 알코올 성분이 특히 함유되어 있는 이 자극적인 가글은 줄이기, 이 혀를 문지르는 습관 줄이기, 이 물 대신 침을 유도하는 습관 늘리기, 이 무설탕 껌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식사 시에는 꼭꼭 씹기, 이 혀나 볼의 운동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증상들이 2주에서 한 달 이상 지속되신다거나 이 혀의 통증이 심해서 식사가 어려울 정도라든지 입이 자주 헐고 잠이 깨신다, 이 눈까지 건조하다, 이런 증상이 있으실 경우에는 이 치과 또는 이비인후과, 필요할 경우에는 류마티스 내과까지 연계해서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약을 먹고 나서 입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이거 약 끊게 되면 돌아올 수 있나요? 이 고혈압약, 심장약, 항히스타민 성분이 들어있는 알레르기약, 항우울제, 수면제, 이뇨제, ADHD약, 면역 억제제나 항암제 등으로 인한 입마름도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물론 약이 입마름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이 약을 임의로 끊게 되면 더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입마름이 생기셨다는 사실을 처방해 주신 병원에 정확히 말을 하고, 가능한 경우라면 용량이나 시간을 조절 또는 약 변경, 그리고 인공 타액 등의 보조 처방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소금차, 간장차, 한약이 좋다, 아니다, 돈 낭비다, 이게 뭐가 맞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이 구강 건조증의 치료로서는 근거는 없습니다. 물론 소금차, 간장차 등의 경우 이 짠맛이 강하기 때문에 잠깐 침이 나오는 효과는 있지만 이 침샘 기능을 회복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점막 자극이나 통증을 강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한약들 또한 이 구강 건조증을 객관적으로 개선했다는 근거는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그래서 입마름의 치료 목적으로 보았을 때는 효과가 아직은 검증되지 않았다. 이 민간요법보다는 이 원인 파악 그리고 검증된 관리가 중요하겠습니다. 구강 건조증은 병원에 무슨 과로 가야 하나요? 이 기본적으로는 이 치과 중에 구강내과란 과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 침이나 구강 점막, 이 혀의 통증, 구강 자결감 등을 보게 되고요. 이 이비인후과에서는 코가 막힘, 입으로 하는 호흡, 이 이누라에서 이 목구멍 쪽의 건조,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 등을 관별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입마름뿐만 아니라 이 눈의 건조까지 동반되신다거나 입마름이 원인 불명으로 오래 지속된다든지 전신 통증이나 피로, 관절 증상 등을 동반한다면 이런 경우는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해서 단순 구강 건조가 아니라 이 침샘의 기능 자체가 떨어지는 질환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류마티스 내과까지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이 집에서 해보실 수 있는 안전한 방법 5가지를 정리하면요,
첫 번째, 이 무설탕껌을 꼭꼭 씹기로 침샘을 자극,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는 가글을 중단, 이 주무실 때 습도는 40에서 50% 정도를 유지, 만약에 이보흡이 있다 하면 이비인후과에서 코막힘부터 해결, 마지막으로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임의로 중단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고요, 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런 입마름은 병원 진료를 권장하는데요, 2주에서 4주 정도 지속되는 심한 혀의 통증이나 자결감, 눈까지 같이 마르는 입과 눈의 동반 건조, 이 혀, 코, 목에서 피가 보이거나 이 점막이 자주 허름, 이 물을 계속 마시더라도 24시간 지속되는 심한 입마름, 새로운 약을 복용을 시작한 후로 급속히 악화, 이 체중 감소, 기운 저하, 이 불면증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가까운 치과나 병원에서 진단을 권장합니다. 이 입마름은 더 이상 무조건 참는 병이 아니라 원인을 찾게 되면 좋아질 수 있는 질환입니다. 예전에는 그저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입마름 증상도 요즘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오늘 영상이 입마름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좋은 선택의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마름 외에도 치과 질환 등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제 채널에 관련 영상들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7년차 치과의사 장효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